두 분 다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윤석열 당선인도 유세 기간 동안에 뭐 맥주 회동 많이 했었고,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때도 이 캔맥주로 대화의 물꼬를 풀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오늘 만찬 저녁에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19일간의 해묵은 갈등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용산 집무실 이전이 달려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자,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일정이 다 마친 상황이잖아요, 만찬은. 그러니까 만찬에서 시간을 좀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공감대를 이룬 면들이 있어요. 사면이든. 사면은 애당초 그 문제 때문에 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였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사위원 임명이나 그런 인사권 문제는 어떻게 좀 얘기가 해결이 됩니까? 의제 구분 없이 두 분이서 잘. 의제 구분 없이라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안건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과연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사 가야 하는데 이 예비비 승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찬에서 요거를 푸느냐.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느냐.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국면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만찬회동 예상의제. 오늘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 요즘 개나리도 피고 날씨도 좋아서 저녁 6시면은 딱 좋은 시간 같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 배석자가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 비서실장급으로 배석이 되고 이철희 정무수석은 빠졌군요. 자, 세 가지 의제가 예상됩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대통령이 해줄 거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5월 10일 용산시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면, MB 사면, 김경수 사면 연계 관측, 추경 50조 원 규모, 자영업자 피해 보상 추경에 합의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안건들을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관심사는 아마 집무실 이전일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는 빨리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건데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어떻습니까? 일단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냐라고 좀 답답한 분위기가 있습니까? 당선인 쪽에? 글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예비비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5월 10일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기를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공약을 파기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비를 의결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5월 10일에서 용산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조금 더 늦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관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자칫 불협화음 그리고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추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새 정부 발목 잡기.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만남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 예비비 496억 원을 의결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내일이 또 국무회의네요? 예, 지난주에 화요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으면 제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입장은 또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오늘 이 만찬회동을 통해 조금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가면서 왜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2년 또 2017년에 국민께 약속했던 광화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격이 없이 소통이 만약 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열려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무언가 좀 대화거리를 준비하겠군요. 왜 용산 집무실로 가야 하는지
왜 예비비를 문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좀 들고 가 있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용산 집무실 이전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경 편성 논의라든지 예. 또 북한이 ICBM 발사 이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도록 당선인과 대통령이 의견을 모으는 등 이런 안보 공약도 일들이 있겠군요. 제일 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보 이슈. 그리고 난 다음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또 같이 눈앞에 있는 예. 만큼 이런 얘기들도 오가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전재수 의원님. 오늘 또 부드럽게 일단 또 약주 한 잔이 등장할 걸로 보여요. 유영민 실장이 약주 한 잔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도 어떤 조간신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개나리 피는 오후 6시 청와대 분위기 좋습니까? 약주 한 잔 하면서. 그 예비비 승인해 줍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반대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좀 늦게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늘 이제 만찬을 하게 된 것은 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좀 손을 맞잡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구 권력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네. 이 난국을 함께 극복해보자. 이런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배석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말씀을 나누시다가 추가적으로 또 실무 협상이 필요한 의제들이 나올 경우에는 배석자들이 배석한 그것은 곧 이제 추가 실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실무 협상이 필요 없는 의제만 있다면 배석자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예컨대 그냥 회동 정도, 덕담만 나눈 정도였다면 배석자 그렇죠. 없어도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다는 것은 추가 실무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예비비 승인의 문제라든지 집무실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라든지 추경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추가 실무 협상의 의제로서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어떻든 늦었지만 두 분이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윤석열 행정부가 예. 새 출발을 하는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조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님이 확실히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었어요. 배석자, 각각 비서실장을 배석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양측이 다 열어둔 것이다 라는 힌트예요. 이 말인즉슨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이 오늘 저녁 만찬의 적극적인 안건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용산 이전 위한 496억 예비비 의결 요구 관측, 인수위 관계자, 안보 공백 우려를 청와대가 제기한 만큼 윤 당선인이 수치를 들어가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승인할 때 5월 10일부터 바로 용산시대 가능 예측되고 있다. 집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취임 직후 입주도 가능하다라는 방침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현재 당선인 측의 계획은 플랜 A, 플랜 B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랜 A는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예비비 승인하면 바로 이사 간다. 용산에서. 플랜 B, 청와대가 끝까지 반대하고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면 통이동에서 집무실을 급한 대로 시작을 한다. 이 플랜 A, B 두 가지죠.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반나절 만에 사실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바뀌면서 사실상 5월 10일부터 용산으로 옮겨서 집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도 그러면 좋다. 통이동에서 계속
그러면 일단 출퇴근을 하면서 용산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기로 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만약에 좋고 예. 윤 당선인이 잘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용산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안보 공백이 가장 큰 이제 문제였잖아요. 안보 공백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마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아마 설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 계속해서 무작정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이제 발목 잡기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을 잘 해서 만약에 예비비 지출을 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올리고 그것이 승인되면은 잘하면 5월 10일까지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용산에서 이제 집무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